눈 내리는 겨울바다 함께 보고 싶었고 배낭 하나 메고 유럽 여행도 가고 멋진 차를 타고 맨날 며칠이고 떠나보고 싶었어. 또 친구들한테 널 소개하고 부모님한테 인사시키고 멋진 영화처럼 결혼해줘 말하려 했는데 그대와 내 약속이 이제 사라지고 있네요. 다른 사람 만나면 나 같은 사람 잊어가요. Goodbye, goodbye, 참 즐거웠어요. Goodbye, goodbye, 날 떠나가세요. Goodbye, 이제는 행복하세요. 지난 추억 속에 나를 지워요. 우리 추억을 속삭이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싶어. 잠시 후 럭키조카 1, 20을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출발! 오늘은 왜 이리 잘 나가는 걸까? 우리는 백인의 칼에 있어. 오늘은 왜 이리 잘 나가는 걸까? S-오일 덕분일까? 나는 S-오일, S-오일, S-오일. 나는 S-오일, S-오일, S-오일. 좋은 기름이니까. 기름이 좋으니까. I love S-Oil. 칼러브 S-오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럭키조카 1, 20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소화하며 급락 전환에 단숨에 5,200대로 밀어났으며 급락장의 코스닥 시장과 유가 증권 시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4.65포인트 내린 5,234.05의 거래를 마쳤으며 전날 코스피는 전정 기대감에 8% 급등하여 단숨에 5,400선을 회복했으나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72.99포인트 오른 5,552.69로 출발하여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 도중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낙폭을 키워 한때 5,170.27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급락장에 오후 한때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했으며 또 세시간 기준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8.4원 급등한 1,519.7원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원 오른 1,512.2원으로 출발한 뒤 트럼프 연설의 장중 오르폭을 확대하여 1,524.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기관 기관이 각각 1,364억 원, 1조 4,526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개인은 또 1조 2,065억 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이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1거래 연속 팔자를 이어갔으며 이는 지난 23년 9월 18일에서 10월 16일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긴 순매도 기록입니다.
외국인은 꼭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3,055억 원 팔자를 나타냈으며 또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에 지속되면서 세대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놀았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이 설전을 주고받았으나 양측 모두 조기 중절을 원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안도 내리가 이어졌으며 또 미국 고용과 제조업, 소비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연착륙 기대를 높인 점도 매수세에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간 오전 10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영선에 나선 가운데 강경 번언을 내놓으면서 증시는 급락세로 돌아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앞으로 2, 3주에 걸쳐 이란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및 가스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거나 스스로 해협을 지킬 것을 제안했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장중 6% 급등 전환해 배럴당 10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유가와 환율이 동반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급격히 악화했으며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이 종전 기대와 달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이란 강경 기조와 전쟁 이즈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인식했다며 이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며 증시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 급락하여 단숨에 17만원대로 밀어났고 SK하이닉스도 83만 닉스로 내려섰으며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SK스퀘어, 두산에어비리티, 세티온 등도 하락했습니다. 또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노템 등 방산주는 오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 증권, 전기전자 등 대다수 업종이 내렸으며 부동산, 산업재 등은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9.84포인트 급락한 1056.34에 마감했으며 전장보다 13.98포인트 상승한 1130.16으로 출발해서 장 초반엔 1132.4까지 올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도중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14억 원, 5,055억 원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6,16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네이버 로보틱스, AB바이오 등이 내렸으며 한때 100만원을 넘으며 황제주 등극했던 삼탄장제약도 살짝 폭락하여 60만원대로 밀어났습니다. K젠, 현대무백스, 유진테크 등은 상승했으며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3조 2,480억 원, 또 15조 6,3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 등 시장 안전화 조치는 총 14번, 코스닥 시장에서는 8번이 발동됐으며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최다 기록을 새로 쓰는 중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상 높이로 높아진 개인 레버리지 투자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반쯤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를 발동했으며 2시 45분쯤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또 전날 양시장의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입니다. 또 이날 시장 급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악화된 영향이며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됐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5번, 매도 사이드카는 7번 발동했으며 이후 추가 급락 시 발동되는 서킷 브레이커도 2차례 작동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 급락 시 일정 시간 동안 시장 전체
전체 거래를 중단하는 보다 강력한 안정화 조치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4번, 내에도 사이드카 3번 발동됐고 서킷 브레이커는 1번 작동했습니다. 2026년 1분기를 지났으나 2008년 총 19번의 사이드카가 발동한 후 연간 기준으로 최다했습니다. 3월 들어서야만 양시장에서 10번의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종전 기대 실망이 반복적으로 교차한 영향이 크며 종전 기대감에 따른 급등과 차익 실현 매물이 반복되면서 시장 변동폭이 확대됐습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와 외국인 기관 중심의 차익 공매도 대차 잔고 급등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봤으며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시장이 많을수록 조금만 하락해도 매도 부담이 커집니다. 고객 예탁금은 24년 대비 2배가 늘어났으며 신용 융자 잔고는 2.1배 증가했고 여기에 차익 공매도 잔고 금액은 5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늘었고 대차 거래 잔고 금액은 3.2배 증가했습니다. 또 차익 공매도 잔고는 주식을 매여서 매도한 뒤 아직 되갚지 않은 공매도 포지션을 의미하며 대차 거래 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어간 물량을 의미하며 두 지표 모두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김석환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이 유동성이 급증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을 철저히 지키는 전략과 인내가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재판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대법원 1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위치 추적 전차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습니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책임 감경 요소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하고 이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또 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며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방법 또한 잔인하고 포괄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명시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적 책임을 감경해서 형을 줄일 수는 있으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이었다고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또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쯤 자신이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면서 시청각실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4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서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며 그는 재작년 12월 초쯤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말 조기 복직하여 작년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걷어차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행동으로 근무 장소가 2층 교무실로 변경되자 불만을 품었으며 남편으로부터 휴직 또는 병가 권유를 받게 되자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 나가 흉기를 구입했으며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에 미리 범행 장소 선정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또 검찰의 명시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며 또 1심은 명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명시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가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받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가 있었으나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지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명시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으며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연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시가 재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선고를 기각했으며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해 4월쯤 명시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시가 별도의 이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며 오후 들어서는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동지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있다가 오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북동진에 다가오는 저기압에 영향받으며 서해상에서는 햇무가 끼고 그 영향으로 서해안도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를 20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로 덮여있으며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 서해안 외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개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등 서해안에 있는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저기압에서 고온 다습한 남풍이 불어드는 영향으로 제주부터 비가 오며 비는 밤쯤 경기 남부, 충청 남부 지방으로 확대된 뒤 4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 것으로 보이며 강원 내륙과 산지와 충북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또 저기압이 가까이 지나가는 제주와 전남, 경남엔 호우가 예상되며 제주 중산간 산지에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시간당 30 이상, 제주 나머지 지역엔 모레 새벽쯤 시간당 10에서 20씩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며 또 모레 새벽부터 아침까지엔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도 시간당 가능량 10에서 20의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하고 모레 총 강수량은 제주와 지상 부근엔 30에서 80,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엔 20에서 60, 경기 남부와 강원 정부,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 대구, 경북, 의정도, 독도는 10에서 40,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5에서 20, 그리고 서해 5도는 5에서 10 정도입니다. 또 많고 거센 비가 예상되는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번 비에는 강풍이 동반될 전망으로 제주에는 내일 밤 전남 해안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며 이 지역들에게는 강풍특보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또 해상에는 거센 풍랑이 일며 제주 해상과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내일 밤부터 남해상 나머지 구역과 전남 남부 서해 앞바다, 제주 북부 앞바다, 동해 남부 해상,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모레쯤 시속 30에서 60의 강풍이 불며 1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기온은 아침이 최저 3에서 10, 낮에는 최고 17에서 23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7에서 21, 인천은 7에서 18도, 대전은 7에서 22, 광주와 대구는 8에서 22, 울산 8에서 20, 그리고 부산은 10에서 19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럭키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럭키 두어 코너로 이어갑니다. 네, 4월 2일 럭키 주가 1일씩 계속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 코너도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추첨은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추첨을 하는데요. 그 결과를 1등과 2등 보너스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네,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소수점을 버리고 20씩 나눠 뺍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수를 오늘의 당첨 숫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도 추첨을 진행하는데 1등과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200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게 되는데요. 6개를 더한 후 200 나누고 소수점 버리고 20씩 나눠 뺍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당첨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당첨 숫자를 2등 보너스로 확정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오늘 결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진다는 이유도 생략하니까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우리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세의 총호는 적반하장입니다. 구설과 분장에 휩싸이기 쉬운 날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장 이익이 될 것 같아도 결국 큰 화를 부릅니다. 자신이 한 말을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되며 우선은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자기 자신마저 속이려 들면 결국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며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오해를 받아도 자신의 입장을 바로 표현하며 슬기롭게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수직하고 정직한 태도가 손해를 줄입니다. 네, 다음으로 애정운입니다. 꼭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잘하면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즐거운 데이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하루이며 이런 때에는 꼭 연인이나 결혼 상대를 찾기보다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성이나 업무상으로 만난 사람과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무리한 기대보단 만남 그 자체를 즐깁니다. 애정운이 미미하나마 당신을 지켜주고 있으니만이며 오늘 애정운이 좋지 않다고 뒤도 물러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전운입니다. 자칫 원활하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날이며 수입이 특별히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지출이 많아 적자 재정에 허덕일 수 있는 날입니다. 기분에 의한 소비는 피하고 자제가 되지 않으면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컨트롤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술자리나 친목 모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가족과 친구의 조언이 큰 도움을 될 수 있으니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 경천을 하는 것이 유리한 날이라 합니다. 네, 직장운 소식입니다. 거래에 있어 그것이 끝난 후에 행사력을 갖는 것은 계약서와 그를 뒷받침하는 각종 문서이며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그것의 중요성은 결코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럴진대 외부 거래처와의 문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나위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과 관리는 매우 철저히 해야 하는 하루입니다. 문서를 주고받을 때 사서 문제점은 생기지 않도록 긴장하며 당신이 꼼꼼하게 문서를 챙길수록 계약을 맺을 거래처에서도 이 업체가 성실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텐입니다. 또 문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당신은 오늘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람찬 하루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학업과 성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신의 평소 실력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니며 그동안 열심히 해온 공부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라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자세가 사라지면 당신의 실력은 금세 낮아질 수 있으니 유념할 겁니다. 또 한 번 능력 이상의 결과 얻었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며 이럴 때일수록 책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순간의 결과에 자만하던 당신도 공부에 집중하면 단순히 이번의 시험 결과가 우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간다면 오늘의 결과는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굳어질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하루이며 스케줄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간과 밤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날이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세를 전해드렸고요. 이제 추첨을 시작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산식으로 진행하고요. 일단 단위가 바뀝니다. 거래량은 천주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만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1개가 없어지고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억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리니까요. 오늘 결과에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2일 럭키주가 1위 10회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14만 2816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은요 34만 2,900억 원입니다. 이제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코스닥 거래량 15만 3,043만 주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은요 15만 6,901억 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거래량은 14만 2,816만 주이고 대금은 34만 2,900억 원입니다. 또 코스닥의 거래량은 15만 3,043만 주이고 대금은요 15만 6,901억 원이 됐습니다. 자, 이제 4개를 더 할 건데 4개를 더 하면 얼마가 될지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이 끝나는데도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4개를 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를 합한 결과 78만 5,660입니다. 78만 5,660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200으로 나누게 됩니다. 200으로 나누게 된다면 3,928.3입니다.
먼저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냐면 196번씩 뺍니다. 196 곱하기 10은 3920, 즉 3920을 빼게 됩니다. 3920을 빼게 된다면 8.3인데 그런데 또 소수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하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몇이 될까요? 정답은요, 바로 8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8, 즉 8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8층 당첨 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 숫자는 8층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진행하겠는데 2등 보너스는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추가시킵니다. 그러므로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도 지금 추첨하니까요. 2등 보너스까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시작하겠고요.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은 23,490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 거래 대금입니다. 2등 보너스 거래 대금은 27만 4,446억 원입니다.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2등 보너스 결과 전해드립니다. 거래량은 23,490만 주이고 대금은 27만 4,446억 원입니다. 이제 6개 다 더할 건데 6개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이것도 계산이 끝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오니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 7자리 수가 나왔습니다. 그 7자리 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정답은 108만 3,596입니다. 108만 3,596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200으로 나누게 됩니다. 200으로 나누게 된다면 5,417.98입니다. 그런데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냐면 270번씩 뺍니다. 그러면 270 곱하기 20은 5,400, 즉 5,400을 뺍니다. 그러면서 그 값을 5,400을 빼면 17.98입니다. 그런데 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제거를 하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7, 즉 17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17층으로 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첨 숫자는요. 1등이 8층이었고 2등 보너스가 17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층과 17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벚꽃이 피면서 전국적으로 벚꽃 축제가 개최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최대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아무튼 빠르면 내일쯤이 되겠고
아니면은 또 다음 주말에 열린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일부적으로는 다음 주말에 열린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일단은 이번 주말이 최대 축제가 열리는 이른바 봄꽃 축제 최대 피크라는 그런 사실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일은 행사 때문에 방송 시간이 조금 더 유동적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축제가 늦게 진행된다는 과정이어서 아무튼 끝까지 있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8시마다 방송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돋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는 최대 축제인 봄꽃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린다고 하니까요. 내일 열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즐거운 축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축제를 좀 참여하겠지만 끝까지 있기는 어려운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내일도 빠른 시간에 맞춰서 제 시간 내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는 축제 기간이 최대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축제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럭키주가 1, 2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